TV의 김영호입니다. 10월 12일은 임산부의 날이 되겠습니다. 지구상에서 그 선진국이라고 일컬어지는 OECD 국가들의 어떤 공통된 현상이 이제 하나 있는데, 그것이 바로 이제 저출산 문제가 되겠습니다. 정말 우리나라의 이제 TFR, 합계 출산율을 이제 생각을 해보면 사실 좀 지나치게 이제 낮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한편 정말 걱정거리, 우려되는 그런 항목이라고 우리가 생각해야 되겠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봤을 때 임산부의 날은 아주 매우 중요한 의미를 이제 갖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임산부의 날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임산부의 날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일단 요약을 볼까요? 요약의 이제 첫 번째를 보면은 저출산 시대를 맞아 임신과 출산에 대한 격려와 임산부의 보호를 위해 제정된 날로 매년 10월 10일이다. 네, 매년 10월 10일이 바로 임산부의 날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볼까요? 2005년 인구보건복지협회 주관으로 발의가 되어 2005년 12월에 개정된 모자보건법에 의해서 제정이 되었다. 네, 모자보건법에 의해서 이제 10월 10일이 바로 그 임산부의 날이다라고 이제 제정이 됐다는 얘기입니다. 그 배경을 볼까요? 세 번째, 풍요와 수확을 상징하는 시기인 10월과 10개월의 임신 기간의 의미를 살려 10월 10일로 지정이 되었다. 네, 좀 그럴듯합니다. 네. 10월이면 이제 막 이제 추수를 이제 마무리 짓는 그런 시기죠. 그러니까 10월이 풍요로운 시기입니다. 게다가 임신 기간이 이제 10개월이니까 그러니까 어머니가 이제 아이를 뱃속에 10개월 동안 이렇게 넣어서 이제 기르고 그다음에 이제 아이가 태어나는 거죠. 그래서 이제 10월 10일로 이제 임산부의 날이 지정이 되었다라는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네 번째 볼까요? 이날 각 지자체와 단체들은 임산부를 배려하는 문화 및 부부가 함께하는 출산 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다양한 행사를 시행한다. 여러 가지 그 행사가 있겠죠. 네, 뭐 지자체나 단체별로 다양한 그런 행사를 국리를 해서 하는 이제 시행을 할 거라고 보여집니다. 제정 이유를 보겠습니다. 첫 번째, 임신과 출산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을 통해 저출산을 극복하고 임산부를 배려 보호하는 사회적 분위기를 만들기 위함이다. 네, 지금 출산율이 합계 출산율이 TFR이라고 이제 그러죠. 그것이 우리나라가 0.7, 0.82 언저리일 거예요. 합계 출산율이 2.1명 정도가 돼야지 이제 그 현 인구가 유지가 되는데 0.78 정도 된다는 얘기는 인구가 계속 이제 줄어들어 간다는 얘기죠. 이게 참 우리 그 대한민국 사회가 처한 큰 해결해야 될 난제 중에 하나라고 보여집니다. 자, 두 번째 보겠습니다. 풍요와 수확을 상징하는 가을의 중심 10월과 아이가 엄마 뱃속에서 자라나는 기간 10개월의 의미를 담아 10월 10일로 제정이 되었다. 네, 앞에서 요약해서 말씀드린 그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관련 법률을 볼까요? 아까 모자보건법에 의해서 제정이 됐다라고 얘기했는데, 자, 첫 번째, 사회적으로 저출산 문제가 심각해지면서 2005년 출산을 장려하고 임산부들의 고민과 생각을 들어보는 시간을 갖자는 의미에서 인구보건복지협회 주관으로 발의가 되었으며, 두 번째, 2005년 12월 7일 개정된 모자보건법에 의해서 10월 10일을 임산부의 날로 지정을 하였다. 네, 한번 법규를 보겠습니다. 모자보건법 제3조의 임산부의 날, 임신과 출산의 중요성을 북돋우기 위하여 10월 10일을 임산부의 날로 정한다. 네, 모자보건법 제3조 2항에 임산부의 날은 10월 10일로 정한다라고 이렇게 지정을 해놓은 겁니다. 그러니까 전날은 지켜야 되는 거예요. 법률에 그렇게 써 있기 때문에 법률에 써 있는 것을 시행 안 하면 그건 법률 위반이 되는 거죠. 이게 행정이라고 하는 것은 항상 입법의 후속 영역이기 때문에 법에서 그렇게 이제 정해져서 국회에서 이제 방망이를 세고 탕탕탕 두드리면서 이제 법이 통과가 되면은 그 법은 이제 물론 이제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를 하면은 이제 국회로 되돌려 가지만은 뭐 이런 법이 되돌아갈 리는 없겠죠. 거부권 행사할 리가 없는 그런 법들이니까. 그래서 이제 10월 10일이 임산부의 날로 정해진 거고 이 날을 지키지 않으면은 법률을 위반하는 거가 되는 겁니다. 그럼 뭔가를 하든 해야 되는 거예요, 전날은. 그래서 이제 무엇인가를 위해서 이제 이런 여러 가지 행사를 한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이날은 임산부를 배려하는 문화와 부부가 함께 임신과 출산에 참여하는 문화를 조성하기 위하여 전국 지방자치단체와 각급 기관에서 다채로운 행사가 펼쳐진다. 두 번째, 지방자치단체에서는 태교음악회, 임산부 힐링 콘서트, 임산부를 위한 세미나와 특강,
축하 공연 등을 펼치고 철도공사 등등 공공기관에서도 캐릭터 용품과 홍보물 배포 등 임신과 출산을 장려하기 위한 이벤트를 진행을 한다. 네, 뭐 여러 가지 그 이제 행사가 이제 다채롭게 마련이 돼서 진행이 된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음, 이 정말 출산을 그 이제 강화하기 위해서 정말 우리들이 이건 큰 사회적 문제로 위기의식을 갖고 대처를 해야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예. 지금 엄마가 아기를 껴안고 아주 그냥 어 정말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그런 아기를 껴안고서 지금 아주 아이를 사랑하는 그 모습을 표현하고 있죠. 예. 자, 그런가 하면은 어 오늘이 쌍십절이 되겠습니다. 10월 10 일이니까 십자가 두 개니까 쌍십절이다라는 얘기죠. 근데 이것은 이제 우리나라 국경일은 아닙니다. 여기 보면 중화민국 국경일이라고 되어 있는데 근데 이제 저희 어려서부터 쌍십절이라는 말을 아주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인제 제가 그 쌍십절이 어떤 내력을 갖고 있는지 한번 잠깐 살펴보기로 하고, 그다음에 오늘이 정신건강의 날이기도 합니다. 이 정신건강의 날에 대해서는 이 다음에 다시 한번 자세하게 정신건강에 대해서 한번 다뤄보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자, 쌍십절은 위키백과에 나와 있는 내용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중화민국의 국경일이다라는 얘기죠. 자, 중화민국 국경일, 중국어로 중화민국 국경일이네요. 중화민국이 건국기념일로 쌍십절, 쌍십국경, 쌍십경전으로도 불린다. 그러니까 이제 흔히 쌍십절이라고 이제 부르는 거죠. 10월 10일이기 때문에 이제 쌍십절이 되는 거예요. 자, 쌍십절은 1911년 10월 10일에 발생한 우창봉기를 기념하고, 우창봉기가 신해혁명이 발달이 되어 중국 각지에서 혁명운동이 발생이 되었다. 이 인제 신해혁명이라는 것이 인제 이것도 굉장히 중국에서 굉장히 중요한 그 인제 하나의 어 그 이제 그 역사적인 그 사건이죠. 간단하게 한번 보겠습니다. 1911년 청나라를 멸망시키고 중화민국을 성립시킨 중국의 혁명이다. 그러니까 참 이제 이 청나라라는 그 인제 왕조가 인제 무너진 거예요. 왕조가 무너졌다고 하더라 중국인데, 그래서 이 혁명은 중국사에서 중국 역사에서 처음으로 공화국을 인제 수립한 혁명이다라고 해서 공화혁명이라고 불린다라고 돼 있죠.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 갖고 그 이제 왕조 시대가 막을 내리고 정말 공화, 퍼블릭한 그런 나라가 인제 만들어지는데, 그 그런 그 어 이 퍼블릭한 그런 컨트리, 중화민국을 만들게 된 그 계기가 된 그 혁명이 바로 이제 신해혁명이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신해혁명에 대해서도 물론 이제 우창공기도 인제 그 좀 전에 인제 일이 일어났었죠. 예. 우창공기보다는 이제 신해혁명이 상당히 중요하기 때문에 신해혁명에 대해서도 지금 제가 별도의 방송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그때 가서 한번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신해혁명이 발단이 되어 중국 각지에서 혁명운동이 발생하였다. 이 영향으로 만주족 주도의 전제 군주 국가였던 청나라는 붕괴하고, 예, 청나라가 만주족이 이제 세운 거죠. 그다음에 그 청나라가 붕괴가 되고 한족 주도로 역사상 최초의 근대적 공화국인 중화민국이 성립이 되었다. 사실 그 중국의 역사를 보면 말이죠, 이 한족이 집권한 시기가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그 긴 시간 동안. 뭐 원나라 같은 것은 몽고족이 와서 인제 지배를 했던 거고, 청나라는 만주족이 한 거고. 그렇게 따지면은 한족 주도로 나라를 꾸려 나왔던 그 기간이 그렇게 길지가 않아요. 그냥 중국이라는 나라가 역사를 보면 좀 뭐 또 나름대로 뭐 허접하다고 그럴까? 그런 면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러나 이 중화라는 사상을 갖고 뭐 하여튼 인제 인제 그게 중국이 형성돼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냥 그 이제 차이나 중국이라고 부르는 거죠. 네. 자, 쌍십절은 중화민국의 기념일 중 하나이며 매년 이날이면 정부가 주최하는 축하 행사가 이루어진다. 또 화교들이 주최하는 축하 행사들도 행해지고 있다. 화교가 있죠. 예, 화교. 화교. 오버시스 차이니스. 그러니까 중국 본토를 떠나 갖고 이 다른 국가에 가서 사는 중국인들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나라에도 인제 화교들이 인제 들어왔었죠, 사실은. 그러나 어 우리나라에서는 화교들이 그 중국 그 화교들이 뿌리를 못 내렸어요. 물론 이스라엘, 여기 지금 아시아 유대인이라고 하지만 이 유대인들도 한국에서 와서 뿌리를 못 내렸어요. 참 이 우리나라도 이제 그 보면 참 이제 독특한 나라라고 이제 볼 수 있는데, 어찌 됐든 화교가 지금 동남아시아 이쪽에서는
상권을 다 장악하고 있고, 뭐 미국, 일본, 러시아 이런 데도 많이 인제 거주하고 있지만은 유독 우리 대한민국에서는 화교들이 힘을 못 쓰는 그런 상황이죠, 지금. 그리고 뭐 옛날에는 정말 좀 그럴듯한 이제 중국 요리집을 보면 전부 화교들이 인제 했었는데, 지금은 거의 뭐 자취를 감췄다라고 이제 봐도 뭐 크게 틀리지 않을 겁니다. 자, 또 미국과 시카고와 샌프란시스코의 차이나타운에서는 축하 행렬이 매년 실시되고 있다. 네, 샌프란시스코에서는 제가 차이나타운을 봤는데 시카고에서는 제가 차이나타운을 못 가 봤네요. 시카고에 가면 그 로렌스 스트리트라고 있는데 거기는 오히려 코리아타운 같이 형성이 돼 있죠. 한국 간판들이 많이 보이고 한국 사람들이 많이 거기 있었어요. 네. 그래서 매년 11월 인제 시카고 매코미 플레이스에서 열리는 인제 RSNA, 이제 북미 방사선과 학회, 거기에 인제 우리가 가면은 어 그 로렌스가에 가서 인제 저녁도 먹고 소주도 한잔 하고 인제 그런 적이 있었습니다. 음. 아 옛날 얘기네요. 지금은 시카고를 가면은 인제 그런 쪽은 저는 가지를 않고 저희 거래처 인제 시실리아가 있는 쪽을 이제 주로 갔다 오는데, 뭐 그런 여러 가지 인제 경험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할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렇게 중국의 국경일인 쌍십절에 대해서 한번 보았습니다. 예, 이렇게 정신 건강의 날은 이제 다음번에 기회를 갖기로 하고, 쌍십절, 그리고 인제 오늘 어 그 어 날짜 이야기의 주된 이슈가 된 임산부의 날에 대해서 이렇게 알아보았습니다. 네, 이상과 같이 임산부의 날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자, 임산부 하면은 사실 새로운 말로 표현하면 바로 국민의 어머니죠. 어 그러니까 여성들이 출산하는 아이들이 결국은 이제 앞으로 국민이 될 것이고, 결국 그렇게 보면은 '임산부란 국민의 어머니다.'라고 그렇게 치환을 해서 얘기를 해도 한치의 오차가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요즘 버스나 전철 같은 대중교통 수단을 이용하다 보면 이제 임산부석이 이제 별도로 이제 마련이 돼 있습니다. 뭐 우리 대한민국이라는 국가 사회의 이제 갖가지 어떤 배려가 좀 많이 주어져서 임산부들이 건강하고 또 안전하게 아이를 출산하고, 그렇게 해서 대한민국의 출산율이 이제 높아지고 해서 음 우리가 저출산의 어떤 위기를 좀 극복하는 그런 계기가 마련됐으면 하는 생각을 합니다. 사실 일본도 상당히 저출산 국가죠. 우리보다 뭐 먼저 저출산 고령화를 인제 경험하는 국가이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늘 일본이 어떻게 이 고령화와 저출산 문제에 대처를 하는지 우리가 벤치마킹을 좀 잘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이제 드려왔는데, 글쎄요. 지금 이제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는지 그건 이제 좀 더 두고 볼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조금 전에 인제 대중교통 수단 얘기를 했는데, 가끔 보면은 인제 배가 불룩한 아저씨가 인제 술이 거나하게 취해 갖고 뭐 임산부석에 인제 이렇게 앉아 간다든가, 아니면은 아주 연로하신 할머니들이 인제 임산부석에 앉아 가지고는 왠지 모르게 좀 어 '아구가 안 맞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물론 뭐 연로하신 할머니도 사실은 국민의 어머니였죠. 예. 뭐 그런 차원에서 뭐 이해를 못할 일은 아닌데, 하여튼 우리 모두가 이제 그런 자리 하나라도 좀 잘 지켜서 임산부들이 편리한, 편안한, 그리고 안전한 그러한 대중교통 수단을 만들어야 되겠다라는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하여튼 우리 국민의 어머니들, 임산부들께서 정말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서, 미래 세대를 위해서 나름대로 뭐라고 할까요? 헌신적이라고 할까요? 하여튼 그런 노력이 또 함께 필요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사실은 이제 저희들이 어렸을 때만 하더라도 어머니들이 그랬죠. 애들이 먹을 걸 다 갖고 태어나니까 그냥 놔 먹여도 된다고. 사실 그 시대는 그랬어요. 뭐 그야말로 놔 먹여도 그냥 다 알아서 그냥 잘 커 갖고, 음 물론 그때는 이제 다사의 이제 어떤 인구 구조라고 할까? 이제 그런 걸 갖고 있었는데, 뭐 그런 말이 맞다라는 것보다는 하여튼 요즘 시대에는 정말 아이를 출산해서 양육하고 하는 것들이 참 이제 예전같이 그렇게 쉽지가 않아요. 예전에는 어머니들이 인제 경제 활동을 안 했기 때문에 인제 그것들이 인제 어느 정도 커버가 됐는데,
요즘 여성들은 뭐 사회 진출이 활발하기 때문에 사실 참 그 1대 1로 비교하기가 어렵죠. 어 어찌 됐든 우리 이 사회가 처해 있는 현실이 그러하니까 그 현실 속에서 우리 모두 다 같이 힘을 합치고 지혜를 모아서 이 저출산 문제를 해결해 나가야 되겠다는데 방점을 두고 말씀을 드립니다. 결국 임산부의 날이라고 하는 것도 저출산 문제를 어떻게든 극복을 해야 되겠다 싶기 때문에 여러 가지 내놓은 정책 중에 하나라고 이제 보여집니다. 이상 임산부의 날 그리고 쌍십절에 대해서도 한번 알아보았습니다. 김영로 TV의 김영로였습니다. 감사합니다.